최근 의사협회가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. 금연이나 운동 같은 건강 수칙뿐 아니라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을 건강의 주적으로 규정했는데요. 특히 식사할 때나 잠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 이 세 가지 실천 수칙까지 제시했습니다.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. 자, 박 기자, 우리는 직업병이 있잖아요. 계속 기사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. 도저히 이거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? 예, 저조차도 이 스마트폰 없으면 네. 살지 못할 정도로 의존성이 높은데요. 예전처럼 컴퓨터를 켜고 하는 인터넷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. 이 스마트폰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메신저, SNS, 각종 뉴스 등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따라가기가 바쁩니다. 실제로 점심때 한 식당에 가봤는데요. 사람들의 손에 하나같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요. 온통 화면에 정신이 팔려 밥을 어떻게 먹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. 식사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를 보면서 먹다 보니까 좀 배가 부른 느낌이 빨리 들지 않고 좀 식사량도 아무래도 평소보다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, 잠들기 직전까지도 좀처럼 손에서 놓질 못합니다.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칠 때면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달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. 스마트폰이 없으면 더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의사협회가 건강의 주적으로 꼽은 이유가 뭘까요? 네, 이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 건강의 여러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.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.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. 먼저 의협은 스마트폰을 건강의 주적으로 지목하면서 세 가지 실천 수칙을 제시했습니다. 첫째는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. 둘째는 잠들기 2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. 셋째는 2살 미만 아기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.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의사협회가 나서서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. 그런데 식사할 때 스마트폰 보고 먹는 게 그렇게 안 좋은가요? 저 같은 경우 이제 어쩌다 혼자 먹게 되면은 스마트폰 보면서 먹으면 이렇게 천천히 먹게 돼서 오히려 좀 편안한 것 같던데 그게 네. 아닌가 봐요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. 실제 연구 결과들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는요.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.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여러 반찬이 놓여진 이 한정식을 먹기보다는요. 덜 신경 쓰고 먹을 수 있는 고열량의 이 패스트푸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. 특히 스마트폰을 하면서 식사를 하면 배부르지 않아도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할 위험이 증가합니다. 또 이 스마트폰 화면의 이 푸른빛, 이른바 이 청색광에 장시간 또 노출되면요. 과식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. 결국 식사할 때 스마트폰 사용은 과식을 유도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 수칙,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. 예, 그러니까 밤 12시에 잔다고 하면 10시부터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. 스마트폰 화면의 이 청색광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잠들기 전에 누운 채 이 스마트폰을 하면 청색광이 눈으로 침투를 하겠죠. 그러면 생체 리듬을 깨트리고 이 숙면을 방해합니다. 실제로 청색광에 2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요. 노출되는 빛의 세기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각성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결국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져 낮엔 졸린 증상을 유발하고요. 사회활동과 학업 수행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. 따라서 이 침대는요, 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공간이란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. 쉽지는 않지만 스마트폰 충전 장소를 침실이 아닌 거실 등 다른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요.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엔 심야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청색광을 줄여주는 이 스마트폰 자체 기능이나 앱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마지막 지침이 2살 미만 아기에게 스마트폰을 줘서는 안 된다. 이것도 사실 부모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어요. 네, 하죠. 그렇지만 이거는 그 아이가 보챈다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인데요. 이 출생 직후 2살까지 전내, 소내, 뇌간을 포함한 두뇌 전 부위가 급속도로 발달하는데요. 이때 아기가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인지 기능이나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뇌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만화나 동영상 등 순간적인 재미에 중독되면 당장 보채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 통제가 어렵게 됩니다. 이 보챌 때 힘들더라도 보호자들은 스마트폰을 아기에게 손쉽게 줘서는 안 됩니다. 종합해보면요. 스마트폰을 사용하긴 하되
시간과 장소, 나이에 따라서 거리를 둬가며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박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